가족에게 현금 증여하는 1억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과거 10년 주기로 배우자한테 받으면 이제 6억까지, 직계 존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차용인데,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부모 자식 간의 금전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이제 많이 이제 과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금전 대여로, 즉 차용증을 쓰고 돈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방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용증의 이자율과 만기일을 작성하시고 그 이자율과 만기에 따른 이자 지급이라든지 만기일의 돈을 변제하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서 1억까지는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결혼 출산 증여 부분에 대한 비과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24년도 때 처음 이제 신설로 들어온 규정인데요. 우리 24년 이후에 우리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또는 자녀가 출산을 했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추가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에 사실 룸이 좀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의 아버지는 원래 5천만 원까지 아들한테 증여주고 증여세 나오지 않게 됐다면, 결혼에 따라서 추가 1억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며느리의 아버지 또한 이제 며느리가 결혼을 함에 따라서 최대 1억 5천까지는 증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는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리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를 좀 설명드릴 텐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제 과세관청에게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내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에 대한 내용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네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서는 좀 이상하다 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소명을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된 소명을 못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자금 출처 조사는 네가 부동산 산 거에 대한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금에 대한 출처를 살펴보니까 그 자금이 내가 자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준 자금이까지 같이 포함돼서 부동산을 샀다면 부모님이 준 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사실 그 증여세로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을 준 부모님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파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규정을 좀 살펴보면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질조사 대상자인 이제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그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라는 조사까지 같이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평소에 있었으면 그게 이제 자녀에 대한 증여세로 끝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라든지 하면 그 사업체에서 아버지로부터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돈이 또 자녀한테 들어갔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파생돼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자금 출처 조사가 그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증여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준 그 부모, 나아가서는 그 부모의 사업체까지 이어진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
법인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우리 납세자가 이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즉 신고로서 우리의 세금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다고 그 세금의 납세 의무, 즉 납부를 할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세금을 확정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신고한 걸로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내가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확정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에 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사실 뭐 이상이 없거나 하면 국세청 내부적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끝내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뭐 신고하고 세무조사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나올 게 없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결론을 짓다 보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겠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끝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신고는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이제 세무서에서 또는 이제 지방국세청에서 이제 판단이 되면 상속인 각자한테 이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 나오겠다.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올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료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대응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잘 대응하라 라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와 다르게 상속세, 증여세는 반드시 우리가 신고하는 걸로 세금의 의무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이제 확정을 시켜줘야지 세금의 의무가 끝나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반드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장 세무조사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이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 두 개로 좀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단위로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나 개인 사업자로 5년 넘었는데 왜 세무조사 안 나오지? 나 법인 사업자로 10년 넘었는데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규정에서 5년으로 이제 못 박아둔 거지, 반드시 그러면 5년이 넘었다고 세무조사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사업자가 마이너스만 났어.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나는 결손이야. 마이너스만 난 회사 같은 경우는 5년이 넘더라도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가능성이 낮겠죠. 왜냐? 털어도 뭔가 먼지가 나와야지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마이너스 난 회사 세무조사 나와서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5년에 한 번이지만 그게 조금 뭐 세무조사 측면에서도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서 과세가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체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도 20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 주신 법인 사업자이지만 세무조사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오든 이상하긴 하지만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나오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렇게 5년이 넘어가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수시조사인데, 수시조사는 그 정기조사와는 별개로 납세자한테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신고한 내용에 크게 좀 오류가 있거나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혐의점이 있으면 수시로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정기조사로 사실 좀 나오기는 어렵고, 누군가가 이 회사를 찌르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회사가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뭐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숨기더라,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뭐 가공으로 끊더라 라는 부분에서 좀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이제 세무조사의 혐의점을 발견해서 조금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찌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백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전 직장에서 불만을 품고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포상금을 얻을 목적으로 이제 세무서에 뭐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찌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와는 다르게 혐의점이 있으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